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페이지 헤더입니다. 터닝페이지 본격 책 리뷰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위대한 개츠비로 먼저 접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원작 소설 버전의 위대한 개츠비를 알아보며 대체 개츠비는 왜 위대한지, 왜 소설의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가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 피츠제럴드가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영문학 작품이에요. 피츠제럴드는 브래드 피트를 주연으로 영화화된 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작품으로도 친숙한 작가예요. 사실 개츠비라는 인물이 피츠제럴드 자신을 부인 젤다 피츠제럴드를 여주인공 데이지에 투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전적 성격이 강한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피츠제럴드가 소설을 발표한 1925년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기존 문명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나 도덕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어요. 피츠제럴드 이전의 문학가들 소로우와 에머슨 같은 작가들이 중요시하던 도덕성은 한 수 뒤에 있던 관념이었죠. 이 시기를 바로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서양 문명에서 종교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목소리의 전파를 뜻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 정부가 시행하던 금주법이 있었고요. 금지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법.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 사람들은 더 술에 집착하게 되고 주류 소비도 암암리에 늘게 되었죠. 이 시기부터 성, 패션, 그리고 여성에 대한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1920년대는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시기라고 묘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그 1920년대 재즈 시대의 일본 일초를 모두 담고 있어요.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시작은 이렇게 닉 캐러웨이라는 화자의 입을 빌려 시작돼요. 1922년 여름, 닉 캐러웨이라는 젊은 전쟁 베테랑이 주식 채권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뉴욕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뉴욕의 롱아일랜드 웨스트에그라는 곳에 집을 구한 캐러웨이는 우연히 엄청난 부자인 그의 이웃 제이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받게 돼요. 하지만 개츠비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며 그가 여는 성대한 파티에는 대조되게 그곳에 초대받는 인물들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사실 이 파티에 오는 인물들 중 정말 초대장을 받고 온 이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개츠비의 정식 파티 초대를 받은 그는 저택에서 개츠비와의 만남 이후 그의 성대한 파티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로 닉의 사촌인 데이지 뷰캐넌과의 우연한 만남을 위해 지나가버린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해서였던 거죠. 과거 가난한 군인의 신분으로 데이지와의 첫 만남을 가졌던 개츠비는 그 당시 사랑의 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고, 그녀와 비슷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그녀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와 옛 사랑을 되찾고 싶어 했어요. 5년 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데이지는 이미 톰 뷰캐넌이라는 시카고 출신의 부호이자 예일대 출신의 남자와 결혼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든지 남편 톰 뷰캐넌은 머틀 윌슨이라는 자동차 수리점 주인의 아내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데이지 또한 개츠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사촌 닉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개츠비는 다시 꿈같은 데이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에 차게 됩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이를 의심하던 남편 톰 뷰캐넌은 개츠비가 쌓아올린 부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개츠비, 데이지, 톰, 닉, 이 네 사람은 맨하탄의 한 호텔로 놀러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문제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이를 확신하게 된 톰은 막무가내로 개츠비가 금주법이 성행하던 당시 불법적으로 막대한 부를 쌓던 주류 밀수업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다 싶었던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거짓 사랑, 거짓 결혼 생활의 연속이었던 남편 톰 뷰캐넌과의 삶을 끝내고 자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얘기하지만 데이지는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닌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 톰은 그들의 불안정한 사랑을 캐치해내고 개츠비와 데이지가 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때 톰의 내연녀 머틀은 남편 조지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되고 말다툼이 있던 와중 그녀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도망치게 되는데 맨하탄의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개츠비의 노란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맨하탄의 호텔로 놀러가기 전 톰과 개츠비는 서로 차를 바꾸어 탔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죽은 머틀의 남편은 톰과 자신의 부인 사이를 의심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톰은 그 상황에서 그 노란 차는 자신의 차가 아니며 부인 머틀과 내연관계에 있던 남자는 자신이 아닌 노란 차의 진짜 주인 개츠비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뒤 톰은 데이지와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고 톰에게서 개츠비의 주소를 알게 된 자동차 수리점 주인 조지는 엄청난 패닉 상태로 개츠비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하지만 너무나 슬픈 사실은 맨하탄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노란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개츠비가 아닌 데이지였어요. 즉 머틀의 죽음은 전적으로 데이지에게 책임이 있었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남자 개츠비는 그녀의 뺑소니 살인도 눈 감아주고 자신의 거대한 저택 수영장에서 튜브를 탄 채 하염없이 데이지만을 기다립니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길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데이지의 전화 대신 개츠비의 저택에서 울린 소리는 조지가 가져온 리볼버의 총성뿐이었고 그 뒤 개츠비를 살해한 조지 또한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개츠비가 살해당한 이후 닉은 그의 장례식 준비를 도왔어요. 그 예로 그는 개츠비의 장례식에 참석할 인물들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츠비의 화려한 파티와 그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 중 개츠비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밀수 동업자였던 마이어 울프심도 참석하지 않았고 데이지도, 톰도, 지인이었던 조던도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개츠비의 아버지는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이때 그가 닉에게 개츠비가 어릴 적 작성한 스케줄표를 보여주는 장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개츠비가 그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보여준 극적인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후 닉 캐러웨이는 도시의 공허함과 실망감을 느끼며 뉴욕을 떠나게 됨으로써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소설의 제목이 어째서 위대한 개츠비가 되었는지 조금은 공감하시게 되었을까요? 비록 개츠비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그 당시 정부가 금지하고 있었던 주류 밀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또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에게 돈은 목표가 아닌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죠. 다시 데이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그녀 앞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괜찮은 남자, 돈 많은 남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설에서 개츠비는 전형적인 뉴머니,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톰 부캐넌은 올드머니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피츠제럴드는 개츠비와 닉을 웨스터에그라는 지역으로 보냈고 뷰캐넌 부부를 이스터에그로 보냈어요. 이 지역은 실제 뉴욕에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웨스트에그는 웨스트햄튼이라는 지역에서 유래되었고 이스트에그는 이스트햄튼이라는 지역에서 유래되었어요. 이스트햄튼은 전형적인 올드머니와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웨스트햄튼은 뉴머니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그들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묘사된 셈이에요. 데이지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모든 것, 시카고 부호의 아들이자 예일대 출신의 남편, 사회적 지위, 돈,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개츠비,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츠비를 배신한 데이지를 쉽게 비난하거나 나쁜 여자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바다를 두고 데이지의 저택 맞은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 있는 초록색 불빛만을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하죠.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묘사한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개츠비는 데이지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에너지를 잘못된 목표에 쏟고 있었죠. 피츠제럴드가 바라본 당시 미국 사회도 그러했어요. 그의 눈에는 온 미국인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잘못된 곳으로 쏟고 있다고 보였던 거예요. 개츠비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인물이에요. 그가 쫓던 것이 사랑이던 돈이 되었던지요. 하지만 결국 그의 꿈 사냥은 실패하게 돼요.
아메리칸 드림은 없었던 거죠. 그는 사랑을 얻지도 못했고 그가 어릴 적부터 계획하던 사람이 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 가장 순수한 사랑과 희망을 잃어가던 그 순간 개츠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작가 피츠제럴드가 개츠비의 죽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꿈이 무의미하다거나 이 세계는 썩어버린 채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개츠비는 초록불빛,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져가는 절정의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교묘히 피해가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더 멀리 우리의 팔을 내뻗을 것이기에 그러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우리는 물살을 가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들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구절은 위대한 개츠비의 가장 마지막 분단이자 영문학사에서 정말 너무 유명한 닉 캐러웨이의 마지막 독백이에요. 피츠제럴드는 최고의 지성이란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을 동시에 지니며 어떤 일이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면서도 일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개츠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상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개츠비 같은 인물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닉과 같은 인물들이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며 타락해버린 현실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츠제럴드는 그의 소설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 남자의 가장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1920년대 미국 사회를 말한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 저의 한 줄평은 어두운 밤 진흙탕 속 밝게 빛나는 위대한 보석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